소년이 재능 각성 의식에 참여했다. 예상치 못하게 신화급 재능인 천지역전이 나타났다. 자신에게 작용하는 모든 효과를 반전시킬 수 있다. 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상대가 기술이 아닌 일반 공격을 해야만, 혹은 사제가 나를 치료해줘야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신화급 재능은 언제든지 켜거나 끌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죽고 싶지 않은 한 적이 나를 절대 죽일 수 없다는 뜻이다. 재능 테스트를 마친 후 나는 모두의 놀란 시선 속에서 내려왔다. 지금 내 재능이 숨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각성한 재능이 형편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숨기지 않았을 테니까. 그때 어릴 적 친구이자 학교 미녀인 수무무가 다가왔다. 내가 각성한 재능이 무엇인지 물었다. 나는 대충 말하며 듣고 있었다. 그냥 몇 가지 흔한 재능일 뿐이다. 하지만 던전에서 사용하는 데는 충분하다. 결국 내가 성장하기 전에 너무 일찍 내 실력을 드러내면 어떤 악의적인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다. 그 후 나는 여신상 앞에 섰다. 절차에 따라 재능을 각성하면 직업 선택을 해야 한다. 내 재능은 세상을 뒤바꿉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직 사제 직업만이 적합합니다. 그때 눈앞에 여신상에서 팝업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사제 직업을 선택한 학생입니다. 사제로 전직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즉시 내 눈에서 확고한 빛이 발산되었습니다. 어조가 힘차게 말했다. 나는 분명히 성직자를 선택할 것이다. 학생이 성직자로 전직하는 한 여신상은 지금처럼 여러 번 확인할 것이다. 2년 전 강력한 힘이 블루스타 공간을 왜곡한 이후로 수많은 이계 생물들이 균열을 통해 블루스타를 침략했다. 그들은 혈육을 갈망하며 인간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다행히 공간이 파괴되면서 인류를 강하게 만드는 직업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인류는 무작위로 초기 재능을 각성할 수 있다. 그 후 시스템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전직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자의 등장은 블루스타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계 생물들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후 각성된 재능이 직업자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재능의 품질은 5가지로 나뉜다. 각각 일반급, 희귀급, 전설급, 준신급, 그리고 희귀한 신화급. 각 직업도 이제 369등급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검객과 마법사가 가장 인기가 많은 직업이다. 그 다음이 소환사와 전사이다. 그리고 치유 효과가 낮은 성직자는 충분한 공격 수단이 없어서 그렇다. 직업 비하 사슬의 가장 아래에 항상 있었어. 그리고 직업 시스템이 점점 더 성숙해짐에 따라 사제 외의 직업들은 강력한 장비의 도움으로 혼자서도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게 되었어. 심지어 난이도가 매우 높은 던전에서도 숙련된 마법사나 소환사가 팀에서 사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어. 그 이후로 사제라는 직업은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어. 하지만 내가 멸시받는 성직자를 선택한 이유는 전적으로 그 강력한 자기 보호 능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가지 초기 직업 스킬인 치유술과 명료술이 있습니다. 각각 시전 대상의 생명력과 마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은 마치 던전에서 이동하는 샘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 특성인 청권역전 덕분에 시전 대상의 생명력과 마력을 깎는 것으로 반전됩니다. 그리고 효과는 방어구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 피해는 자의 피해와 같습니다. 일부 마법 저항이 있는 적에게는 저는 출력 피해가 가장 높은 마법사 직업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반전된 맑은 마법은 정말 대단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법 계열 직업의 만화가 부족해져서 궁극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방금 사제 직업 선택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들에게 냉소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 지금도 목사가 되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의 재능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무능한 게으름뱅이가 되려는 거야. 그때 수무무도 재능 각성을 완료했다. 전설급의 생체의 눈물, 이계의 영혼을 소환해 전투를 돕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직업은 마법계의 마법사이다. 말하자면 수무무는 내 명목상의 여동생이다. 이계 생물들이 블루스타를 침략했을 때 그때 인류는 아직 직업 시스템을 각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은 나를 안전하게 피난소로 보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의 배를 채우는 먹이가 되기로 선택했다. 결국 나는 수무무의 어머니에게 입양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더 강해지고 싶었다. 그래야만 이 친척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 테니까. 위식이 끝나갈 무렵 수무무가 다가와서 나를 팀으로 던전에 초대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사양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서 모든 경험치를 채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던전은 모든 직업자가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계 생물의 블루스타 재침공을 막기 위해 인류는 직업자 아카데미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현실을 바탕으로 했다. 다양한 난이도의 시험 던전을 만들어낸다. 직업자들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던전에서 레벨업을 하는 것이다. 혹은 희귀 장비를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솔로 플레이를 선택하는 것이 경험치를 최대한 얻는 방법이다. 게다가 역전천궁이라는 특성의 특별한 성질 때문에 팀을 이루었을 때 나는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 팀원이 나에게 부여한 버프 효과. 그때 한 백발의 노인이 다가왔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젊은이여, 네가 어떤 등급의 재능을 각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무리의 마물에 저항하기는 힘들다. 더군다나 네가 선택한 직업은 거의 공격력이 없는 사제 직업이다. 이 말을 듣고도 나는 여전히 지금의 생각을 굳게 다졌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던전의 전속 마법진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한적하고 어두운 밀림 속에 나타났다. 이곳은 모든 직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초보자 시험 던전. 늑대의 숲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초보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던전 진행 중 치료 샘물이 배치된 경우 지금까지 나온 최고 성적도 겨우 B급이었다. 최고 점수를 얻어 보상을 모두 받으려면 전설 속 금기된 땅에 발을 들여야 한다.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가면서 내 앞에 한 무리의 늑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늑대 숲 던전의 청동급 몬스터 야생 늑대다. 곧 무리를 지어 나를 덮쳐왔다. 나는 히히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나는 첨부 스킬인 역전건건을 발동했다. 곧이어 치료술로 반전된 약탈수를 사용했다. 순식간에 이 야생 늑대들은 마치 끈이 끊긴 꼭두각시처럼 공중에서 연달아 쓰러졌다. 게다가 그들의 찍기 기술도 내 첨부에 의해 반전되었다. 나에게 20의 생명력을 치료해줄 수 있었다. 유일하게 수동으로 흘린 피는 매 초 2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명확한 기술로 반전된 유폐술이 더해졌다. 블루바를 비우고 나니 야생 늑대는 거의 공격 능력을 잃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밀림 주변의 늑대 무리를 완전히 처치했다. 즉시 나는 재능 역전의 기술 효과를 종료했다. 그리고 치료술과 명확한 기술을 사용해 내 상태를 완전히 회복했다. 그때 내 레벨은 이미 2단계 상승했다. 그리고 2개의 자유 속성 포인트를 순조롭게 얻었다. 망설임 없이 나는 모두 지능에 올렸어. 왜냐하면 전투 중에 거의 다칠 일이 없을 거라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능 수치를 쌓아야 해. 그렇게 해야 순간적으로 적을 처치할 수 있어. 이때 던전 밖 다른 쪽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놀란 얼굴로 지금 내가 던전 안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 시험 전에 그는 분명히 금지시켰어. 모든 학생이 지도 빨간 구역을 깊게 탐험하는 것을. 거기에는 매우 강력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야. 늑대의 숲 던전에 숨겨진 보스. 암흑늑대왕. 하지만 내가 솔로 플레이로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교장 선생님이 내가 전설 이상의 재능을 각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기 때문이야. 그 후 그는 종자 선수인 수무무의 모니터링 팝업을 바라보았어. 이때 수무무 팀은 밀림 외곽을 돌아다니는 야생 늑대 무리의 일부를 처치했어. 하지만 조작 실수로 그들은 나머지 야생 늑대들을 모두 모아버렸어. 이 상황은 매우 치명적이다. 지난해 많은 팀들이 바로 이 때문에 클리어에 실패했다. 하지만 소무무는 전설급 재능인 생체 모방의 눈물과 최강 딜러 직업인 마법사의 화력 지원 아래 빠르게 이 늑대 무리를 전멸시켰다. 이 장면을 본 교장 선생님도 소무무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모하고 자신을 모르는 임야 학생과 비교해 그는 여전히 소무무 같은 안정적인 방식을 더 좋아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나는 어둠의 늑대왕의 리젠 포인트에 도착했다. 가는 길에 계속해서 작은 몬스터를 처치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4레벨에 도달했다. 그 덕분에 5레벨의 어둠의 늑대왕과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멀리서 보니 어둠의 늑대왕 주위에 야생 늑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늑대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호위병들이다. 평소에는 늑대왕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사냥을 위해 흩어질 때 나는 기회를 잡아 하나씩 처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늑대왕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쯤 나는 이미 이 늑대 무리를 전멸시켰다. 그 후 나는 늑대왕의 속성 패널을 주시했다. 놀랍게도 이 녀석의 체력과 공격력이 일반 야생 늑대의 50배를 훨씬 초과했다. 이전까지 많은 천재 소년들이 그에게 무너진 게 당연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불행히도 그가 나를 만난 거야. 그 후 나는 재능을 발동해 운명을 뒤집으며 늑대왕의 스킬을 반전시켰어. 그 덕분에 그가 가한 모든 피해가 무효가 되었지. 이어 내 눈빛에는 도전의 기운이 가득했어. 이 바보 큰 놈.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늑대왕은 하늘을 향해 분노의 포효를 했어.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광폭 상태에 돌입했지. 곧바로 단일 대상 공격 스킬인 찍기 불격을 발동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두 눈이 차갑게 빛났다. 다음 순간 하늘에 갑자기 이상한 빛이 떠올랐다. 곧이어 거센 바람이 불어 주변 공기를 흔들었다. 신참 악몽이라 불리는 이 늑대왕은 순식간에 약탈술에 쓰러졌다. 그리고 딩 하는 소리가 났다. 직업인 리네가 던전 숨겨진 보스 아미의 늑대왕을 처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경험치 1000점을 획득하여 레벨이 5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하급 청동 보물을 얻었다. 또한 직업자 리냐가 모든 숨겨진 요소를 완료했기 때문에 숨겨진 보스 암흑 늑대왕을 처치했다. 그리고 피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30마리 이상의 야생 늑대를 처치했다. 이번 던전에서 S급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특별히 상급 자원 보상을 주었다. 그때 나는 드디어 한숨을 돌렸다. 다행히도 반전된 치료 기술 시스템의 평가는
피해 기술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S급 평가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동시에 복사본 외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다. 믿을 수 없게도 누군가 S급 복사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어떤 숨은 고수가 나섰는지 추측하고 있다. 다른 쪽의 수무무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A급 평가를 받기 위해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평소에 신중한 교장 선생님조차도 내면의 흥분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것은 그들의 학원이 개원한 이래로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늑대 숲 던전의 창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는 SSS 등급 평가를 달성하는 조건이 얼마나 엄격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최종 숨겨진 보스인 암흑 늑대왕을 무손실로 처치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상자를 여는 기쁨에 빠져 있었습니다. 먼저 상급은 상자를 열고 은급 스킬서인 신기요법을 얻었습니다. 자유 속성 포인트 5점, 은급 장비 그림자 단검과 신기 치료법입니다. 능동 스킬은 10m 범위 내 아군의 생명력을 100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지속되는 느린 회복 효과를 얻습니다. 매초 20점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의 효과가 반전된 후에는 신기 치료법이 제한 강림으로 변합니다. 범위 내 모든 적 목표의 생명력을 100점 차감합니다. 지속적인 출혈 효과를 부여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전된 명확한 기술과 함께하면 매우 강력한 군중 피해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근접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무무가 선택한 것도 마법 계열의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급의 그림자 단검은 상점에 판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자유 속성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 속성 포인트의 출처가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 외에는 특정 임무를 완료하거나 숨겨진 보물을 열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포인트를 지능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같은 수준에서 다른 딜러 직업들보다 거의 압도적입니다. 지금 던전 안에는 SSS 등급 평가를 달성한 직업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송 광문을 막 나섰을 때 모든 사람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남은 건 그 대가리만 던전 안에 있지 않나? 어떻게 리냐가 직업을 전환한 신부라는 쓰레기가 이때 소문이 나지? 혹시 그가 우연히 대가리에게 붙잡힌 건가? 그때 수무무가 얼굴에 기쁨을 가득 담고 다가왔다. 리냐, 솔직히 말해봐. 그 3S급을 완수한 대가리가 너는 아니겠지.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의 일반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리냐가 각성한 직업이 신부라는 걸 잊지 마. 그가 안에서 죽지 않으면 좋겠어. 그 대가리는 아마 아직 안에서 보상을 정산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연히 이 쓰레기가 기회를 잡고 자랑하는 것뿐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주머니에서 빛나는 단검을 꺼냈다. 여기 각성한 암살자 직업의 동료가 있나요? 여기 품질 좋은 단검 하나가 나왔어요.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에게 팔 수 있어요. 그때 몇몇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내 손에 있는 단검을 쳐다보았다. 이어 각자 먼저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들고 있는 단검이 은급 무기라는 것을 알아챘다. 결국 그림자의 단검이 10만 연합화폐라는 높은 가격에 한 암살자 플레이어에게 팔렸다. 보통 가정이 1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10만 연합화폐를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 그림자의 단검은 은급 장비 중에서도 최고급이다. 그 가치는 20만 연합화폐에 걸맞다. 그 후 평소에 잘 지내던 몇몇 동급생들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 3S급 평가를 달성한 고수는 확실히 리네다. 이때 다른 쪽 관중석에서는 옛 교장 선생님이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이미 누군가가 복제의 평가 기록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현재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모든 고수들이 신입 단계에서 이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람은 목사 직업이기도 하다. 그 후 그는 이번 평가 테스트가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 테스트를 맞이하게 된다. 앞으로 평범한 무명인이 될지 아니면 이계 생물과 싸우는 인류의 영웅이 될지는 이번 평가에서의 성과에 달려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테스트는 반드시 팀을 이루어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직업인의 개인 실력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팀워크도 검증합니다. 자연히 내 협력 파트너는 수무무입니다. 평소에는 매우 차가운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넓고 쉽게 속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팀을 이루면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8년 전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다음날 나는 수무무와 함께 학교로 가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사전훈련 던전으로 갔다. 이 석굴 던전은 총 2가지 난이도로 나뉘어 있다. 일반 난이도는 보스 독전왕을 처치하면 클리어된다. 반면 어려운 난이도는 독전왕을 처치하면서 동시에 중독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동안 독전왕은 광폭화 상태에 들어간다. 내 선택은 자연스럽게 어려운 난이도다. 결국 난이도가 높을수록
보상도 더욱 풍부해지니까 수무무는 내 계획을 듣고 조금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녀는 안에서 내가 발목을 잡을까 걱정했다. 그 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려운 난이도의 석굴 동굴 던전은 정말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 몇 년 동안 나는 다양한 던전의 세부사항을 연구해왔다. 석굴 동굴 던전의 몬스터 위치와 지형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확실히 가능하다. 그 후 나는 수무무를 이끌고 석굴 동굴 던전으로 전송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상한 결정석이 가득하다. 나는 수무무에게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주의했다. 이곳은 실제 야외 던전이다. 지난번에 난이도가 낮춰진 초보자 던전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때 시스템에서 갑자기 알림이 떴다. 현재 팀 인원이 최소 요구 인원인 5명에 미달한다고 감지되었습니다. 직업자는 다른 팀과 무작위로 매칭됩니다. 이 던전이 두 팀을 강제로 합치다니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경계를 더 해야겠네요. 지금은 괴물 외에도 남은 3명의 팀원과의 경쟁도 신경 써야 해요. 역시나 교차로에서 강제로 합류한 3명의 팀원과 마주쳤어요. 즉시 저는 수무무를 이끌고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곧 정면에 큰 무리의 정갈 괴물이 나타났다. 나는 즉시 기술인 약탈수를 사용했다. 순식간에 눈앞에 방해하는 정갈 무리를 전멸시켰다. 그 다음 우리는 곧 이 길의 끝에 도착했다. 석굴 동굴 던전의 도주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특정한 경로를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괴물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눈앞의 이 무릉덩이를 찾아야 한다. 정갈 괴물은 물을 극도로 두려워하지만 눈앞의 이 무릉덩이는 보스 독전가랑의 리젠 포인트와 연결된 숨겨진 통로다. 이렇게 되면 독전갈과 마주칠 기회는 거의 없다. 무릉덩이에 뛰어든 후 우리는 금세 동굴의 다른 쪽에 도착했다. 즉시 나는 지팡이를 꺼내 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다음 순간 무서운 얼굴의 정갈 괴물이 눈앞에 희미하게 나타났다. 그 뒤에는 물이 지어 따라오는 정갈 괴물들이 있었다. 하지만 정갈은 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괴물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수영할 수 없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즉시 군중 피해 기술인 재앙 강림을 사용했다. 다른 쪽에서는 수목목도 동시에 얼음 은결수를 발동했다. 이중의 화력 압박 아래 이 괴물들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들은 모두 이 동굴 속으로 사라졌다. 이 장면을 본 나머지 3명의 팀원들은 순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이 힘들게 합심해 처치한 정갈 괴물이 내 손에서는 이렇게 쉽게 처리되다니. 게다가 방금 내가 땅을 내리친 덕분이 아니었다면 그쪽의 정갈 괴물들도 모두 정갈 왕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즉 만약 내가 우연히 팀을 이루지 않았다면 그 3사람은 독전가랑을 볼 기회조차 없었다. 지금 상대편에는 보스 독전가랑만 남아있다. 왕급이기 때문에 독전가랑은 이미 물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완전히 극복했다. 그리고 소무무가 전력을 다해 날린 한 방도 독전가랑의 체력을 단 10밖에 깎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소무무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약점은 배의 두 번째 마디 핵심 위치에 있다. 그 후 나는 그녀에게 지면에 남아 독전갈의 배를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독전갈이 최대한 배를 드러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뛰어올랐다. 그와 동시에 기술 약탈수를 발동했다. 독전갈은 이를 보고 급히 두 집게를 들어 막으려 했다. 이 장면을 본 수무무는 빠르게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독전갈의 배를 향해 기술 응빙수를 발동했다. 이번 공격은 독전갈의 체력 1000점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독전가랑이 나와 수무무의 긴밀한 협력 아래 쓰러졌다. 바로 그때 딱 소리가 났다. 직업자가 모든 숨겨진 요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비경의 패권자 독전가랑을 처치했습니다. 또한 팀원들은 전 과정에서 정갈 독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석굴 동굴은 SSS급 던전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상으로 황금 상자 하나와 자유 속성 포인트 5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3명의 팀원들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늘 보니 확실히 큰 손을 잡은 것 같았다. 그리고 몇 가지 번거로운 사고를 피하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반드시 입에 담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다. 그 후 나는 그 황금 보물 상자를 열었다. 성장형 스킬 독거품을 얻었다. 황금급 장비인 질풍신발 한 켤레, 은급 무기 2개, 사냥꾼의 검과 에메랄드 반지, 그리고 자유 속성 포인트 5점을 얻었다. 독버블 스킬은 마법사 직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나는 독버블 스킬 책을 수무무에게 배정했다. 비록 마법사는 스킬 속성을 선택한 후 이후에는 선택한 속성의 스킬만 배울 수 있지만 수무무가 선택한 것은 얼음 계열 속성이다. 따라서 독계열의 독버블은 배울 수 없다. 하지만 독버블 스킬 책을 받은 순간 수무무는 보이지 않는 빛에 둘러싸였다. 바로 다음 순간 시스템 팝업이 나타났다. 직업자 수무무가 숨겨진 재능 오행 대가를 활성화했습니다. 현재 재능 진행도는 2%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내 곁에 있는 수무무가 역시 선택받은 아이란 사실이 놀라웠다. 보상 정산을 마친 후 나는 수무무를 데리고 던전 전송 광문을 나갔다. 그때 밖에는 이미 많은 직업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달 후에 직업시험 대회를 준비하러 여기 왔어. 바로 그때
인파 속에서 갑자기 멋진 스포츠카가 나타났어. 그리고 그 안에서 두 명이 젊은 부유한 자제가 내렸어. 이 장면을 보고 수무무가 나를 끌고 여기서 나가려고 했어. 왜냐하면 수무무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거든. 그들은 집안 배경을 믿고 여러가지 던전을 독차지하며 횡포를 부려. 가난한 집안의 소녀들을 자주 괴롭히곤 했다. 하지만 수무무의 뛰어난 외모가 곧 그중 한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동급생, 저는 황씨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황소풍입니다. 동급생께서 저와 함께 저녁을 드실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자 수무무는 뒤에 있는 저를 재빨리 앞으로 밀었다. 그녀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목목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 녀석은 또 나를 방패막이로 쓰려는 모양이다. 그리고 돌아보는 순간 나는 아주 쉽게 황소풍의 기습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황소풍은 무거운 주먹을 휘두르며 돌진해왔다. 이것은 그의 전사 직업 스킬 돌진이다. 나는 그가 내게 다가오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움직였다. 순발 반전 약탈술, 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주먹은 마치 반사된 것처럼 보였다. 수연이 황소풍에게 튕겨나갔다. 즉시 그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날카로웠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방금 내가 분명히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하지만 순식간에 강력한 힘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곧이어 황소풍은 믿지 못하겠다는데도 힘을 다해 다시 한 주먹을 날렸다. 결과는 여전히 그가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나는 단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다. 반전된 스킬을 직업인에게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상처 외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줄은 몰랐다. 그때 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오늘 일은 황소풍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우리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말하면서 그는 이미 완전히 기절한 황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앞에 와서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카드에는 5만 연합화폐가 들어있으니 당신들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세요. 조건은 내가 그에게 한 번이 면을 봐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능한 한 황소풍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해 가장 적합한 시험 던전을 마련해 줄 것이다. 직업 테스트 대회의 진행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나는 눈앞의 정장 남자를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네가 제시한 조건은 내가 반드시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황소풍이 내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올지 더 알고 싶다. 집에 돌아가서 나는 학교 포럼에 게시물을 올렸다. 내용은 대략 몇 장의 장비 사진입니다. 그리고 매우 상세한 석굴 동굴 던전 S급 평가 공략입니다. 석굴 동굴 던전의 지형이 극도로 어둡기 때문에 SSS급 조건이 팀 간 협력을 크게 제한합니다. 게다가 S급 평가를 받으면 클리어하는 사람에게 추가 자유 속성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던전 클리어 공략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은행 계좌에 연이어 연합화폐가 입금되었습니다. 결국 석굴 동굴 던전에서 드랍된 장비들 때문입니다. 아직도 매우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매 가이드 팀이 곧바로 석굴 동굴 3S급 던전 평가를 내렸다. 순식간에 이 소식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일부 직업인들은 심지어 이 가이드의 창작자가 분명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몇몇 고수일 것이라고 자랑했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한 신비로운 남자가 눈앞의 던전 가이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돌아서서 부하들에게 당부했다. 반드시 이 공략의 배후 인물을 찾아내라고. 나는 이 공략 덕분에 30만 연맹 코인을 벌어들였다. 가격도 저렴하고 내용도 알찼기 때문이다. 심지어 누군가 자발적으로 홍보도 해줬다. 하지만 지금 내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대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비록 은급 졸업 무기가 초반에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최상급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필요한 전투 의식이 부족하면 던전에서도 대결에서도 모두 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대시험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던전을 돌려야 한다. 그때 근육맹남 1호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그 은급 사냥 대검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 장소는 학교 던전 입구로 정했다. 내가 학교 던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근육 남자 1호가 사실은 달콤하고 귀여운 여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작은 몸집이 대검 계열의 검객 직업을 선택할 줄은 몰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모든 능력치를 힘에만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 후 나는 공간 가방에서 사냥 대검을 꺼냈다. 먼저 물건의 속성을 확인해봐. 여기서는 판매 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한 후 백지라는 이름의 소녀는 대검을 받아들었다. 잠시 휘두른 후 그녀의 표정은 매우 흥분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 대검이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어. 그냥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어. 이 대검이 은급 졸업 장비인데 가격이 겨우 8만이라니. 알다시피 거래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것도 20만 연합화폐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결제 코드를 꺼내 거래를 완료했어. 그와 동시에 딩 소리가 났어. 축하합니다.
직업자 리냐의 계좌 잔액이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현금으로 금카 사용자로 전환되어 금카 혜택을 누리세요. 그리고 나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집에 가서 푹 자려고 했다. 갑자기 금빛 광선이 내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했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빛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때 시스템이 팝업 창을 띄웠다. 직업자 리냐가 미지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버프. 행운의 여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던전을 클리어할 때마다 얻는 보물 상자가 한 단계 상승합니다. 지속시간은 24시간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뒤에 있는 백지를 바라보았다. 평범해 보이던 이 아이가 이토록 놀라운 전투 천재성을 각성하다니. 행운 버프가 붙은 각성 천재성은 전설급보다도 더 희귀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때 백지가 나에게 물었다. 한 달 뒤 대시험에서 나와 팀을 이룰 수 있냐고.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한 후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이런 행운 계열 특성의 적용 효과는 클리어 보물 상자의 품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의 특성이 흔한 일반급이라 해도 버프의 도움을 받아서도 전설급이나 신화급 상자를 열 확률이 있습니다. 곧이어 백지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녀의 특성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단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주당 최대 3번 사용 가능. 그리고 매번 한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말을 마치자 나는 그녀에게 절대 자신의 첨부 능력을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처럼 자신의 첨부 능력을 숨김 상태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 첨부 능력은 심지어 전설급 장비 한 세트보다도 더 희귀하고 귀중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소식이 새어나가면 많은 직업자들의 탐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평판이 좋은 직업자 연맹이라 해도 그들 사이에는 파벌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결국 지금 세상에서 자신 외에는 완전히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후 나는 자지와 함께 수무무와 만나러 갔다. 짧은 소대 회의에서 나는 그녀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알렸다. 그 후 우리는 목마급 고블린 지하 던전 공략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유 속성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혼자 던전에 들어가기로 계획했어. 던전 환경에 익숙해지고 상세 공략을 준비한 뒤에 함께 파티를 구성해 클리어하려고. 말이 끝나자마자 수무무가 바로 항의했어. 리미엘, 너 미친 거 아니야. 목마급은 초보자 던전 중 가장 높은 난이도야. 보상이 엄청나서 떨어지는 보물상자도 최소 황금급이 보장돼. 하지만 그 안의 마물 속성도 무서운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해. 이전에 많은 초보 직업자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령 괴물 레벨이 12하인 꿈마급 던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직업자들이 다양한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옆에 있던 자즈는 상황이 좋지 않자 핑계를 대고 슬쩍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무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방금 농담을 한 것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그 어려운 레벨을 뚫어보자. 내 말이 끝나자 수무무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음침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밤에 몰래 나와서 혼자서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내 그 공략 게시물이 그곳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 누군가는 신입생이 신입생 평가 던전에서 SSS 등급을 기록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석굴 동굴 던전에 SSS 등급 공략을 만든 사람도 사실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심지어 목격자가 던전 입구에서 나를 우연히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 포럼은 대체로 두 가지 여론 방향으로 나뉘어 있다. 그들은 이 신비로운 신입생이 어떤 학교에서 강제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들은 누군가가 신입생 평가 던전에서 SSS급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에 팜핑은 모두 증성 직업학교 학생들이야. 그들 중 대부분은 내가 각성한 날에 던전 괴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다. 당사자인 나는 지금 수무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 수부는 평소처럼 내가 시험에서 겪은 문제에 대해 걱정해 주었다. 그는 곧 나에게 은행 카드를 건넸다. 지금 내가 곧 최종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카드에 있는 돈은 내 수행 비용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순순히 카드를 접었다. 비록 지금 나는 100만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카드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다. 더욱이 양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다. 전생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없는 고아였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후 나에게 극진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마조의 물결 속에서 생명을 잃은 이후로 그 흡혈귀 같은 친척들은 나도 그 마조의 물결 속에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부모님이 남긴 막대한 재산을 순조롭게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마지막에는 수부와 수모가 저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저를 집으로 데려온 후 자식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한 푼도 탐내지 않으셨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되찾는 후 모두 제 개인 계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매달 오늘처럼 적지 않은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강해지길 갈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에게 사랑을 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지금 황소펑은 매우 화가 나서 친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행동이 그에게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공개적으로 그의 뒤에 있는 황씨 그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도와줄 사람을 부르기로 준비하고
나를 심하게 혼내주려 했다. 그는 내가 이 세상이 힘으로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했다. 그의 정장 친구들은 이 장면을 보고 황소풍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육체의 힘만으로 황소풍을 반격할 힘도 없이 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뒤에 강력한 배경이 없더라도 앞으로 나는 반드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될 것이다. 깊은 밤이 되면 나는 수무무에게 비밀리에 고블린 던전으로 몰래 갔다. 난이도 꿈급. 안에 있는 모든 몬스터는 전방위적으로 속성이 증가한다. 마지막 층을 클리어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강력한 재능을 각성한 직업자들조차도 모두가 꿈막이 난이도를 공략하기를 꺼리는 이유. 그것의 클리어 보상이 엄청나게 풍부하더라도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꿈막이 난이도를 공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침에 자즈가 나에게 행운 버프를 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리어 후에 높은 확률로 플래티넘 등급 이상의 보물상자 그리고 보장된 10점의 속성 포인트. 첫 번째 층의 보스 몬스터는 고블린 병사입니다. 그들은 체형이 크고 행동이 다소 느립니다. 정확히 내가 새로 생각해낸 속전속결 방법을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던전 시작 카운트다운의 첫 5초 동안 입구에서 이 몬스터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난이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꿈마 수준에 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고블린 던전의 SSS 등급 클리어 점수를 위해서요. 최종 비밀 던전 보스를 처치하는 것 외에도 특별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안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처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층의 클리어 시간은 10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조건들은 초보 직업자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이 몬스터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빠르게 처치하는 것이다. 재능 스킬의 도움으로 나는 단 2분 30초 만에 첫 번째 방을 클리어했다. 내 몬스터 끌기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내 딜이 부족해도 약 7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 그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다. 모두 순조롭게 10분 이내에 던전 4층 몬스터를 처치했다. 곧 나는 5층 전속문 앞에 도착했다. 다만 조금 의외였던 것은 처음부터 보스와 조호한 것이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상황이었다. 내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고블린 왕이 분노하며 창을 휘둘렀다. 그것이 갑자기 내 앞에 뛰어올랐다. 이전 전투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순간에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즉시 옆으로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빠르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땅에 떨어진 후에 두 번째 기파에 맞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고블린 왕이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랐다. 내가 그의 착지 기술을 반전시키고 나서 치유 마법에 반전된 약탈 기술과 함께 고블린 왕의 머리 위 혈량 빠른 속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금은 내가 입힌 스킬 피해 외에도 그가 반전 후 스스로에게 입힌 피해가 있다. 그때 고블린이 아우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드래곤 스피어라는 스킬을 사용했다. 나는 그의 행동을 보며 입가에 자신감이 번졌다. 반전 드래곤 스피어 스킬 생명력 200 회복 그동안 공격력 40 증가. 그때 고블린 왕은 드디어 이상함을 눈치챘다. 그는 방금 사용한 모든 스킬이 내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고블린 왕은 왕급 몬스터이기 때문에 그는 곧 뒤에 숨겨진 마법의 원리를 깨달았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입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즉시 수많은 고블린 전사들이 땅속에서 튀어나왔다. 그의 두 눈은 붉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명백히 광폭 상태에 들어갔다. 그는 부하 고블린 전사들에게 어떤 기술도 사용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냥 일반 공격만으로 나를 둘러싸서 죽일 수 있다. 지금 나는 수많은 고블린 전사들을 바라보고 있다. 앞에서 돌진해 오고 있다. 먼저 몸을 비틀어 첫 번째 오크의 돌진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설령 내가 뒤쪽의 궁수에게 맞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반전의 재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사제의 회복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 장면을 보고 고블린들은 바로 당황했다. 이 빌어먹을 인간은 도대체 무슨 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니. 하지만 내가 다음에 취한 행동은 그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두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었다. 그리고 수많은 어두운 붉은 에너지가 지팡이에서 서서히 퍼져나왔다. 이것은 내가 새로 얻은 스킬북의 신비로운 치료법이다. 재능이 뒤틀린 후의 제한 강림. 매우 강력한 군중 피해 스킬이다. 그 후 모든 오크들이 어떤 에너지에 의해 몸이 억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어 나는 두 손을 펼쳤다. 그들의 몸에 응축된 에너지를 폭발시켰다.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즉시 고블린 성 전체를 감쌌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오크들이었다. 모두 이 힘에 의해 몸이 관통당했다. 남아있는 고블린 왕조차도 반쯤 부서진 상태에 있다. 지금 그는 인생을 의심하고 있다. 고블린 종족 중 가장 강한 존재로서 하나의 인간에게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될 줄은 몰랐다. 내 큰 손이
떨어지면서 고블린 왕은 고통스러운 비명 속에 죽어갔다. 딩동 소리가 나면서 시스템이 내가 성공적으로 클리어했다고 알려졌어. 악몽급 고블린 던전 모든 숨겨진 조건을 완료했기 때문에 평가가 SSS 등급으로 상승했어. 그래서 나에게 플래티넘 등급의 보상을 줬어. 이걸 보니 나도 모르게 기뻐지더라. 이런 행운 버프가 정말 유용하네. 보장된 보상은 모두 플래티넘 등급이야. 그 후 나는 이 플래티넘 등급 보물상자를 열었다. 한 줄기 황금빛이 번쩍이며 스킬북과 장비 보상을 성공적으로 얻었다. 선광, 플래티넘 등급 스킬북. 선광으로 적을 공격하면 신성 효과가 부과된 마법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원데드 계열과 악마 계열 생물에 대해 제압 효과가 있다. 불꽃 항아리, 황금급 아이템. 던지면 적에게 300의 피해를 줍니다. 반짝임의 돌, 플래티넘급 장비. 착용 시 모든 속성이 20 증가합니다. 그리고 능동 스킬 반짝임을 얻습니다. 5분마다 마력을 충전합니다. 최대 3번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만화의 한 층을 소모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방향으로 10m 거리로 순간 이동합니다. 주성신료, 플래티넘 등급 스킬북. 일정량의 만화를 소모하여 별빛의 축복을 소환합니다. 범위 20m 내의 모든 아군에게 즉시 300점의 생명력을 회복시킵니다. 5초 동안 10%의 면역 효과를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모래 폭풍활, 황금 등급 장비. 공격 시 추가로 한 번이 땅 원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일정 확률로 모래 폭풍 타격을 발생시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 책입니다. 백금급 스킬북 주성신료. 건곤 역전 사용 후에 그 효과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범위 피해 출력 스킬이 됩니다. 심지어 적 대상의 피해 감소 효과도 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단단한 몬스터라도 순식간에 처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수 상대에도 쓸모가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먼저 주성신료를 배우세요. 성광은 비교하면 좀 애매한 편입니다. 상점에 올려서 판매에 돈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보상으로 받은 자유 속성 포인트는 모두 지능 속성에 투자했다. 화면이 전환되자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걸어두는 동시에 나는 우연히 고블린 던전 목마급 S급 클리어 공략을 올렸다.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포럼에서 빠르게 화제가 되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 게시물의 내용을 믿어라. 댓글란에 한 개의 답글이 있다. 내 주목을 끌었다. 개사리 저우웨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가 하나의 폭로를 했다. 게시물의 작성자는 사실 강성 직업자 학원의 리냐이다. 그는 이전에 유포된 최강 테스트 수험생과 단일 갱신 인스턴스 SSS급 클리어와도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래에는 그가 내가 클리어한 후 던전의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층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별로 믿지 않았다. 이지 않다면 리냐는 사제 직업을 각성했다. 비는 사제 직업이 어떻게 혼자서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냐고 물었다. 게다가 게시물에 제시된 것은 매우 정확한 테스트 데이터였다. 그리고 리냐는 학생으로서 전혀 그런 경험이나 능력이 없었다. 나는 무심한 표정으로 이 답장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와는 상관없다. 이번 게시글을 올리고 대략 50만 연맹 코인을 받았다. 수입은 이전 게시글보다 거의 50%나 줄었다. 아마도 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고블린 왕의 무상 클리어 공략. 하지만 나 말고는 아마 아무도 이걸 할 수 없을 거야. 만들어도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행운 효과는 대략 15시간 정도 남았어. 그냥 일단 몸 좀 풀러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나서 던전 몇 번 더 돌면서 장비도 맞추고 돈도 벌어야지. 그때 내가 호숫가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황소펑이 스포츠카를 몰고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나와 남자끼리 결투를 하자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했다. 순간 내 얼굴이 어두워졌다. 네가 그렇게 결투를 원한다면 나는 너의 마음에 따라주겠다. 하지만 그때는 너가 지난번처럼 대충하지 않기를 바란다. 잠시 후 나는 황소풍을 따라 한 숲속으로 갔다. 그때 황소풍은 헐헐 웃으며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변했다. 맞아. 단판 승부야. 하지만 그들이 나 혼자에게 단판 승부를 하러 온 거야. 나는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사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 나에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말을 마치고 나는 천천히 지팡이를 들었다. 그때 그들은 마치 악성개들이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나에게 돌진해왔다. 내 발 아래를 가볍게 눌렀더니 아주 쉽게 피할 수 있었다. 그때 뒤에서 한 전사가 있었다. 나에게 기술인 돌격배기를 날렸다. 뒤에서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재능인 천권역전을 사용했다. 다음 순간 그 전사는 몸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갑자기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그는 당황하여 땀을 비오듯 흘렸다. 내가 무슨 기술을 쓴 건지 모르겠어. 분명히 공격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입만 살짝 움직였을 뿐인데 그의 황금급 장비를 무너뜨렸어.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사람들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무기를 꽉 쥐고 몰려들었어.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내게 다가오는 그 순간 나는 재빨리 주성신료 반전 후에 타락천지를 사용했어. 순간 공간 전체가
악의 힘에 의해 강제로 왜곡된 듯했다. 모두 앞이 캄캄해졌다. 끝없는 심연에 떨어지는 듯한 무중력감이 갑자기 밀려왔다. 그리고 몸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강하게 쥐어진 듯했다. 이 작은 카라드를 처리한 후 황소풍은 긴 검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이것은 수천만 원의 다이아몬드급 장비 세트다. 활성화하면 모든 능력치가 100포인트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세트는 스푸비 경매회에서 구입한 거예요. 그곳은 화하에서 최고급 경매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깨끗이 인정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말을 들어본 적 없나요? 걔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여전히 걔일 뿐입니다. 너는 항상 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말이 끝나자 황소풍의 모습이 나를 향해 돌진해왔다. 나는 즉시 뛰어올라 순간이동의 패시브 스킬을 사용했다. 황소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모든 속성 포인트를 민첩성에만 투자한 건가? 그가 착용한 것은 전부 다이아몬드급 장비인데 그렇다면 내 방어 속성은 확실히 낮겠네. 그가 한 번만 맞추면 나는 견디지 못할 거야.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다이아몬드급 장비인가? 그건 좀 흥미롭네. 말하면서 나는 손을 들어 기술인 약탈수를 시전했다. 쿵 소리가 났다. 다음 순간 시스템이 황소풍에게 알림을 보냈다. 방어구 상위에 손상 발생. 다이아몬드급 풀세트 속성 보너스 사라짐. 황소풍 이마에 순식간에 땀방울이 맺혔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오늘은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 그 생각에 그는 재빨리 장검을 집어들었다. 스킬 천마유성폭을 발동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산을 무너뜨리는 듯한 충격력. 내 위치에 세게 부딪혔다. 이 장면을 보자 황소풍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 내가 이 패물은 왜 더는 교만하지 않지?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기 전에 몸이 이상한 자세로 비틀어졌다. 이 순간 나는 차분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원래 나는 너에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네가 가족을 이용해 나를 위협했다면 축하해. 내 금기 영역을 건드렸구나. 그래서 나는 손을 들어 치료 마법을 발동했다. 황소풍의 체력을 즉시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서 반전된 약탈 마법을 계속 사용했다. 이로 인해 황소풍은 끝없는 고통에 빠졌다. 그가 죽을 것 같을 때마다 즉시 체력이 회복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다행히 그때 그들이 내 가족을 협박하겠다고 버티진 않았어.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어. 원래 그들은 내가 맞아서 코피가 터진 모습을 생중계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이 순간 어둠 속에 카메라 하나가 실시간 방송 중이야. 지금 방송 시청자 수가 계속 폭증하고 있어. 그리고 내 신분도 곧 사람들이 알아냈어. 마치 그의 동급생 리네 같아. 즉, 이전에 전단지로 던전을 돌던 그리고 던전 SSS 등급 클리어 평가를 만든 그 사람. 내 직업은 분명히 사제인데 지금 방송을 보면 뭔가 최상급 각성을 한 것 같다. 더 많은 시청자가 방송에 몰려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포럼에 던전 공략을 게시한 대신사, 로그인한 IP 주소가 확실히 강성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SSS급 던전 클리어 공략이긴 하지만 어려운 던전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신의 신분이 학생인 것이 더 합리적이다. 동시에 많은 팬들이 찾아와서 팬클럽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소풍의 악행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황씨그룹의 주식 시가총액이 급속히 증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직업자협회의 고위회의가 이미 나를 직업자협회에 특별히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순간 나는 황소풍을 괴롭히는 즐거움에 빠져있고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급히 달려왔다. 그는 황씨그룹의 회장이 나와 대화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 말에 황소풍은 즉시 기세가 올랐다. 보아하니 그의 아버지가 나서서 도와주려는 모양이다. 나는 젊은이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았다. 황씨그룹의 회장이 나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건가? 그렇다면 직접 오라고 전해라. 하지만 젊은이는 나에게 극히 공손하게 깊이 절을 했다. 나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 황가는 황소풍의 행동에 대해 보상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저에게 직접 사과하실 것이다. 황소풍의 눈이 매우 크게 떠졌다.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층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할 수 있겠는가? 잠시 후 황부가 원격 투영을 통해 천천히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깊이 인사를 했다. 그리고 매우 진심 어린 태도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직접 사과하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제 보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황 이사장의 태도가 이렇게 진지하니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급 무등급 장비 3세트를 원합니다. 각각 사제용 1세트, 마법사용 1세트, 그리고 검계경 1세트입니다. 게다가 저는 500만 연맹 코인이 더 필요합니다. 제 말에 뒤에 있던 젊은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제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무례하게 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세벌의 무등급 다이아몬드 세트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찾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황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지금 당장 현물 채널이 없다고 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추가 보상으로요. 일부 희귀한 비경을 제외하고는 강성의 나머지 50개 이상의 비경이
무상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황소풍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네요. 그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자원들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이틀 반이 지났다. 나는 수무무와 함께 시내 중심의 5성급 레스토랑 뉴질란에 도착했다. 여기는 강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첫 번째 5성급 레스토랑이다.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어제 나를 초대해 간단한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오기 전에 수무무는 조금 걱정했다. 이것이 한판 승부가 될까봐. 나는 그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어제 일은 생중계로 인해 퍼졌다. 아마도 나는 직업자 협회에서 주목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황천기가 이렇게 진지하게 사과한 것이다. 그저 내 성장 가능성을 감지했을 뿐이다. 그래서 미리 친해지려 한 것이다. 이후 식사 시간에 황부는 이미 3세트의 다이아몬드급 장비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본 수무무도 은근히 놀랐다. 짧은 시간 안에 황가에서 3세트의 다른 직업 다이아몬드급 장비를 마련했다. 그들이 정말 큰 돈을 썼다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그 외에도 해골의 땅 꿈마기급 통행증이 있다. 기타 던전 자원은 추후에 보충될 것이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황소풍이 부상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아직도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지금 그의 앞에 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떠오르며 다가오고 있다. 그 검은 그림자는 자신이 심연에서 온 고등 악마 메이고라고 말했다. 이를 본 황소풍은 단지 차갑게 코웃음 쳤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놈인 줄 알았는데 인간 직업자들에게 심연으로 쫓겨난 작은 벌레에 불과했다. 메이가는 그 말을 듣고도 그를 봐주지 않았다. 너 목사한테 완전히 망신당한 온 동네 웃음거리. 뭘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말을 마치고 그는 희죽 웃었다. 그들은 굳이 이렇게 맞서 싸울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똑같이 불쌍했기 때문이다. 황샤오펑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를 돕지 않는 건 그렇다 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다니. 그는 인간에게 깊은 심연으로 쫓겨난 이후로 정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거래를 하는 게 낫겠다. 황소풍의 몸을 그의 힘과 교환하는 것. 황소풍은 순간적으로 일어나 그의 말을 끊었다. 그 황소풍은 천재 중의 천재다. 타인의 연민이 없어도 복수할 수 있다. 서로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음을 보고 메이가는 다시 검은 그림자로 변했다. 떠나기 전에 그가 한마디 남겼다. 황소펑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때 그는 두려움 없는 악인이 되도록 이끌 것이다. 장면 전환. 나는 수무무 일행과 함께 도착했다. 악몽급 해골의 땅 던전. 백지의 잉어복 버프 이번 주에 한 번 더 사용할 기회가 있어. 생각해보니 나중에 더 좋은 던전을 위해 남겨두는 게 낫겠다. 비록 해골의 땅 던전은 자원형 던전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완벽한 다이아몬드급 장비 세트를 갖추고 있어. 던전에서 나오는 플래티넘급 장비는 지금으로서는 큰 향상이 되지 않아. 하지만 지금 손에 한 자루가 부족하긴 해. 플래티넘 등급 이상의 무기. 그래서 이번 던전에서는 적당히 피하는 것이 좋겠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자유 속성 포인트. 두 번째는 플래티넘 등급의 장비를 얻는 것. 세 번째는 악몽 등급의 해골 땅을 만드는 것. 던전의 SSS 클리어 공략. 들어가기 전에 나는 수목에게 설명했어. 그들은 옆에서 지켜보라고 했어. 나는 이것을 현장 교육으로 생각할게. 해골의 땅 던전에서 SSS 등급의 클리어 평가를 달성하려면 4가지 조건을 완료해야 해. 첫 번째는 최종 보스인 언데드 기사 처치하기. 두 번째는 던전 내 모든 언데드 해골을 처치하기. 세 번째는 해골의 땅을 억제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기. 모든 언데드의 비경 전용 무기 성검을 사용하지 않기. 네 번째는 클리어 전에 성검을 지키기. 여전히 60% 이상의 체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던전에 막 들어갔을 때 내 손가락을 깨물어 땅에 한 방울의 피를 떨어뜨렸다. 곧 피가 땅과 닿는 순간 수많은 언데드 해골들이 땅 틈에서 기어나왔다. 내 예상과 같았다. 그들은 성광에 대한 혐오보다 피에 대한 갈망이 훨씬 컸다. 던전 안의 모든 언데드 해골을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 나는 거의 75%의 체력을 소모했어. 이 모습을 본 백지도 조금 걱정이 되었다. 그녀들은 정말로 도와주러 가지 않아도 될까? 수목목은 곁에서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리냐는 행동이 경솔한 사람이 아니야. 확실한 자신감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잠시 후 나는 모든 언데드 해골을 던전 가장자리로 유인했다. 그들이 모두 모여들자 나는 빠르게 신기요법을 시전하여 체력을 회복했다. 이 장면에 모든 괴물들이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할 때쯤에는 이미 늦었다. 마지막 주문이 외쳐지자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강력한 기운이 틈새에서 쏟아져 나와 전장을 순식간에 뒤덮었다. 이어 수많은 검은 불꽃이 유성처럼 떨어졌다. 정확하게 괴물 무리를 가격했다. 단지 눈 깜짝할 사이에 전장이었다. 남은 것은 오직 해골뿐이었다.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둔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한 거대한 형체가 동굴 입구에서 천천히 나왔다. 이것은 분명 꿈의 악몽 보스
언데드 기사였다. 막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리링 기사가 입을 벌리며 나를 향해 있는 방향으로 원한의 불꽃을 뿜어냈다. 스킬이 발동되면서 나왔다. 밝은 불꽃으로 응축된 해골들이 순식간에 응집되었다. 나는 이를 보고 태연하게 대처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반전된 약탈수를 시전했다. 순식간에 붉은 빛의 광선들이 번개처럼 쏟아졌다. 앞으로 나아가는 언데드 기사가 휩쓸고 간다. 지나가는 곳마다 원한의 불길이 사라진다. 언데드 기사의 체력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 순간 그의 얼굴에는 위문이 가득하다. 그가 상대를 좀 얕잡아 본 것 같다.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너가 등장할 때의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인 줄 알았구나. 생각지도 못한 그냥 화병이었어. 즉시 나는 손을 들어 집단 기술 제한 강림을 발동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등급의 4세트 강력한 버프 덕분에 제한 강림의 위력이 순간적으로 50% 증가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곧바로 언데드 기사가 있는 곳으로 내리쳤다. 폭발로 일어난 연기가 가라앉고 나자 언데드 기사의 몸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것은 단지 중상 상태일 뿐이다. 다음 순간 그것은 패시브 스킬 망자의 분노를 발동했다. 그 무시무시한 얼굴이 천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온 땅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어 깊은 심연에서 갑자기 수많은 망자 해골들이 기어나왔다. 딱 소리가 났다. 시스템이 모든 언데드 생물의 부활을 알립니다. 그리고 매초 배기 체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언데드 기사가 내가 움직이지 않자 나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내 무모함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너 정말 자신을 인물로 생각하네. 두 번 더 생명을 주어도 소용없어. 자신이 나를 보지 못하자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긴장을 했다. 그녀들은 지금 정말로 도와줄 필요가 없을까? 수무무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비록 지금 이 마물들이 다루기 힘들어 보이지만 그들은 매초 배기 체력을 회복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성검의 금치료 제약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출력으로 압박하면 된다. 2초 반도 안 되어 전투를 끝낼 수 있다. 이 순간 수많은 언데드의 돌진에 맞서 나는 그저 제자리에서 재앙의 강림을 다시 한번 발동했다. 막 부활한 해골들은 내가 모두 처치했다. 심지어 한 방에 처치해버려서 체력이 회복될 틈도 없었다. 언데드 기사들은 이 광경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빠르게 포착했다. 이제 너라는 큰 덩어리 차례다. 다이아몬드 등급 세트의 강화 덕분에 약탈 기술의 피해가 150%로 증가했습니다. 기술이 발동되면서 순식간에 언데드 기사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악몽 난이도의 해골 땅 던전을 성공적으로 클리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숨겨진 조건을 달성했습니다. 이때 던전 평가는 SSS 등급입니다. 황금 상자와 플래티넘 상자를 각각 하나씩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보스 언데드 기사를 처치한 후 내 레벨이 바로 8로 상승했다. 시스템이 수목목을 감지했다. 그녀들은 출력 데이터가 없었다. 자동 사냥 행동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험치 보상이 결산되지 않았다. 갑자기 그때 한 개의 열쇠가 공중에서 서서히 나타났다. 비밀 던전뼈의 땅의 최종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성검 보호 장벽을 지키다. 그리고 전 과정에서 언데드 생물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 통과 보상으로 유일한 보상인 석검 열쇠를 얻었다. 유일한 효과, 특정 조건에서 일회성. 비경 던전 죽음의 땅으로 가는 포탈을 열 수 있다. 난이도는 최고 천재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백지가 팝업의 소개를 읽고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무무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이 일회용 비경 열쇠에 대해서 하물며 천재급 존재인데 하지만 나는 이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일회용 특수 비경의 전용 아이템이다. 일반 던전 열쇠와는 다르다. 사용 후에는 열쇠와 던전이 사라진다. 안에 있는 클리어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매우 귀중한 전략 자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인이 접할 수 있는 일반 던전은 보통급, 어려움급, 그리고 목마급뿐입니다. 비록 이후에 제한급이 있지만 재해급, 재난급, 재해급과 서사급, 하지만 그 최상위 일반 던전이나 극히 희귀한 일회성 비경 던전들은 사실 모두 직업자 세력이 단단히 통제하고 독점하고 있어요. 자지는 이 말을 듣고 한껏 감탄했어요. 즉, 일회성 던전의 보상이 일반 던전보다 더 좋은 건가요? 수무무도 이때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기억이 맞다면 일회성 던전 보상은 일반 던전의 몇 배나 됩니다. 게다가 클리어하면 반드시 도전자 전용,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보상을 얻을 수 있죠. 이 말 들으니 한 가지가 떠오르네요. 혹시 저보다 먼저 해골의 땅을 얻은 SSS급 평가를 받은 직업자는 한 명도 보호막 체력을 유지하지 못했나요? 100%를 유지하고 있나요? 하지만 내가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수무무와 백지희 옆에서 서둘러 상자 열기를 시작하라고 재촉했어요. 이 꿈의 악마급 보상은 분명히 매우 귀중한 것을 열어줄 거예요. 잠시 후
나는 황금급 보물을 열었어요. 그리고 플래티넘급 보물도요. 황금급 보물 상자가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황금급 스킬 대살육과 청의 철주먹을 획득했습니다. 플래티넘급 보물 상자가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10점의 자유 속성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플래티넘급 장비 사냥개의 송곳니와 운석 지팡이도 있습니다. 좀 어이가 없네요. 여기서 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사제 직업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 유성 지팡이는 오히려 소무무에게 꽤 잘 어울려. 생각하며 나는 유성 지팡이를 들어 천천히 소무무에게 건넸다. 이 지팡이는 너한테 잘 맞을 거야. 내 오행 대가로서 흑 속성과 잘 맞을 테니까. 해골의 땅 던전을 클리어하고 나서 나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있는지 물었다. 해골의 땅 던전을 혼자 클리어하는 것에 내가 시범보인 절차대로만 하면 SSS 등급의 통과 평가는 제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S등급을 받는 것은 꽤 쉬운 일입니다. 자즈는 이미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저는 가장 가까운 수무물을 먼저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백지는 한 대머리 남자에게 품에 안겨 있었다. 동시에 그의 목에 짧은 칼이 겨눠져 있었다. 대머리는 잔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석검 열쇠를 가져갔다고 들었다. 나는 그들을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대략 15레벨의 마법사 였다. 12레벨의 무사 2명과 11레벨의 사제 1명이었다. 이로 인해 나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내 레벨은 겨우 8레벨일 뿐이야. 더군다나 수무무는 겨우 6레벨의 마법사일 뿐이고 대머리가 히히 웃었다. 그가 내게 손에 든 돌검 열쇠를 순순히 내놓으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이 떨리는 나쁜 버릇이 있다고. 그때 자치는 아직 대머리 품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중검을 소환했다. 그리고 곧바로 강도배의 복부를 3개 내리쳤다. 마법사는 이를 보고 재빨리 화구술을 시전했다. 백지는 이를 알아채고 급히 무거운 검을 가로질러 막았다. 하지만 레벨 차이가 너무 커서 백지는 바로 맞고 기절해버렸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며 죽기 싫으면 여기서 꺼져라. 마법사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척했다. 천천히 손바닥 위에 불덩이를 만들어냈다. 눈앞에 자지에 맞추다. 바로 그때 그의 뒤에서 갑자기 무시무시한 혈붉은 광선이 폭발했다. 마법사의 전투 경험은 상당히 풍부하다. 위험을 감지한 순간 그는 몸을 옆으로 비켜 피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동료들은 힘들어졌다. 범위 밖에 있어도 몸이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때 연기가 자욱해진 틈을 타 백지는 이를 보고 급히 달려왔다. 나는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다가갔다. 석검 열쇠는 내 몸에 있다. 원한다면 마음껏 가져가라. 마법사는 이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작은 8급 사제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나를 죽일 수 있어. 말하며 그는 왼손을 내밀어 대머리에게 버프를 걸었다. 오른손은 계속 불꽃 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다음 순간 대머리는 돌진 스킬 죽음의 성광을 썼다. 맹렬히 우리를 향해 돌진해왔다. 나는 침착하게 수무무와 그들이 최대한 피하도록 했다.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 나는 매우 이상함을 느꼈다. 이제야 나는 한 가지를 생각해냈어. 그들 몸에서는 마조의 기운이 느껴져. 즉 그들은 모두 타락자라는 거야. 이들은 자발적으로 악마와 거래를 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본래의 재능을 버리기로 선택했어. 그 대신 자신보다 수배 더 강력한 심연의 힘을 얻었지. 그리고 이 힘의 부패 아래에서 그들은 점차 인간성을 잃고 결국 완전히 인류의 적이 된 부끄러운 배신자. 그래서 지금 이 배신자들을 마주하고 나는 자연히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즉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러내겠다. 모든 기술을 발휘하면서 순식간에 내 곁에 있는 2명의 무사와 대머리도 그 안에 포함시켰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쏘아냈다. 법사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8급의 쓰레기가 이렇게 오만할 수 있나? 오늘 큰 돈을 벌 것 같군. 하지만 눈앞의 연기가 서서히 거치고 나자 대머리의 모습이 천천히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어떤 기운도 감추고 있었다. 그의 온몸의 편은 거의 다양한 정도로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 장면에 사제와 마법사는 동시에 크게 놀랐다. 결과가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마법사는 즉시 뒤에 있는 사제에게 치료를 지시했다. 사제는 매우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전투가 시작될 때부터 그는 계속 치료 마법을 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치료 마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즉사했다는 것을 의미해. 이 말을 듣고 마법사는 즉시 눈을 크게 떴다. 차가운 공포가 척추를 따라 미친 듯이 올라왔다. 겨우 8레벨의 어린 사제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공격력을 가질 수 있지? 혹시 나도 심연의 악마와 거래를 한 걸까?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사제가 불가능할 텐데 이렇게 무서운 공격이 있다니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법사는 재빨리 돌아서 멀리 달려갔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는 것이었다. 이 녀석이 도망칠 태세를 보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대머리 시체를 던져버렸다. 즉시 기술을 발동해 지옥으로 떨어졌다. 기술이 발동된 후
바닥에는 두 구의 참혹한 시체만 남아있었다. 비록 나와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레벨 차이가 있지만 다이아몬드 세트의 힘 덕분에 상대방이 다른 방어 수단이 없다면 생명력은 바로 0이 될 수 있다. 수목목은 이 장면을 보고 몸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지금 죽을 가능성은 우리일지도 몰라. 백지는 다소 걱정스러워했다. 정말로 흔적을 완전히 없앨 필요가 있는지. 그녀는 이 사람들 뒤에 조직이나 길드가 있을까 봐 걱정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녀들에게 악락자의 상황을 설명했다. 악락자 같은 쓰레기들은 겉으로는 어떠한 조직이나 파벌도 없다. 그들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뒤에서의 말은 각자 따로 행동한다. 서로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다. 최고로 그들처럼 나타날 뿐이다. 소규모 집단이 나쁜 짓을 하는 상황. 몇 사람의 장비를 자세히 살펴본 후 나는 약간 아쉬움을 느꼈다. 이 장비들은 대부분 플래티넘 등급과 골드 등급의 혼합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악화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결국 한 가지 수확은 있었어요. 거인 멸망의 숲 재해급 통행증. 그 악몽급 난이도는 한때 직업시험 문제로 쓰였죠. 하지만 수년간 토벌대가 성공적으로 클리어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두 번째 보스인 암흑저주기사 때문인데 매우 강력해요. 많은 응시자가 그의 앞에서 쓰러졌죠. 게다가 엘리트급 직업자들은 모두 팀을 이루어 제한급 거인 멸망의 숲에 도전한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최고급 장비와 경험이 아니라 무피의 클리어와 첫 클리어 후에 던전에서 떨어지는 재해급 던전, 잊혀진 둥지 던전 열쇠를 얻기 위함이다. 두 사람은 금세 흥미를 느꼈다. 그럼 우리도 팀을 이루어 도전해보자. 이 제한급 거인 던전이야. 물론이지. 자기의 특성이 쿨타임이 끝나면 바로 출발하자. 그리고 우리 모두 던전에서 10레벨까지 열심히 올려야 해. 또한 잊혀진 둥지의 던전 통행증도 꼭 얻어야 해. 하지만 지금은 먼저 이 녀석들의 몸을 처리해야 해. 그냥 잠깐은 좀 난감하네. 수무무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중에 소환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시체를 소환수에게 먹일 수 있잖아. 듣기에는 좀 말도 안 되지만 확실히 나에게 경고가 되긴 했어. 생각해보니 나는 시체를 처리하기로 했다. 차라리 던져버리는 게 낫겠어. 그런 다음 던전의 CD가 끝나면 함께 사라지게 하자. 이 일들을 다 끝내고 나서 나는 대략 백지 스킬의 쿨타임을 확인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아직 많다. 오늘은 학원에 돌아가서 잠시 조정하자. 백지의 쿨타임이 끝나면 바로 거인 멸망의 숲을 시작할 것이다. 시간은 금세 이틀 반 후로 흘렀다. 이 며칠은 공략 판매 때문에 나는 꽤 많은 연맹 코인을 벌었다. 그래서 수무무와 그들을 초대했다. 시험 전이 격려로 식사를 하자고. 내가 말하는 도중에 웨이터가 갑자기 내 옆으로 다가왔다. 우리 테이블의 계산서가 그분께서 미리 결제하셨다고 했다. 나는 위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점잖은 젊은 남자처럼 보인다. 남자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한다. 그 후 그는 일어나 천천히 내 앞에 걸어왔다. 그의 이름은 상관년이다. 직업은 직업자 연합의 간사이다. 동시에 링인종의 종주이기도 하다. 나는 일어나 그와 악수했다. 나는 리니아 강성 제1직업자 아카데미의 학생이다. 그녀들은 내 팀원 수무무와 자즈다. 상관년은 그 말을 듣고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와 특별히 거래를 하러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나를 링인종에 초대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이후에 내가 직업자 연맹에 미리 가입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셋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직 직업 테스트에 참가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내가 지금 너에게 동의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내 실력을 보여주지 않고 연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내가 특권을 이용해 뒷문으로 들어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 생각해보니 나는 너에게 동의할 수 없어. 게다가 나는 현재 어떤 문파에도 가입할 계획이 없어. 상관녀는 이 말을 듣고 약간 위아해했다. 그는 내가 거절할 줄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내 결정을 존중했다. 혹시 뒤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에게 연락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연합이 인재를 우대하는 의미가 아니야. 그의 개인적인 욕심도 조금 작용하고 있어. 시간이 다시 두 하루 반이 지나고 나는 팀원들과 함께 제한급 거인 던전을 열었어. 내가 말을 마치자 하나의 알림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 거대한 자취의 숲 던전에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시스템 사전 안내. 던전 레벨 요구사항 8에서 15레벨. 잠시 후 우리는 3명이서 던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거대한 자취의 숲은 원래 어떤 비경에서 분리된 비경 조각이라고 합니다. 비록 8레벨이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제한급 난이도입니다. 다른 던전과 비교할 때 공략 난이도 전혀 같은 차원이 아니다. 던전방에 들어섰을 때 양쪽에 수미터의 거대한 존재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시스템은 눈앞의 던전에 일반 몬스터 유령 왕국 병사라고 표시했다. 마물의 출현을 보자 수목목과 백지 즉시 각자 자신의 기술을 펼쳤다. 이 두 마리 작은 몬스터는 그녀들에게 맡기자 수무무는 직접 생체 눈물을 조종했다.
생명력이 200점 감소했다. 치명타로 생명력이 623점 감소했다. 수무무는 자신이 입힌 피해를 보며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백지가 쪽도 전투에 투입되었다. 그녀는 연속으로 3개의 검기를 휘둘렀다. 유령 왕국의 병사들은 즉시 450의 피해를 입었다. 나는 한쪽에서 외부 지도를 하고 있었다. 상대의 가로배기와 돌진 콤보를 주의 깊게 살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새 장비가 정말 유용한 것 같다. 수무무와 백지는 내 공격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등급의 대부분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이다. 그리 오래지 않아 이 2마리 유령 땅병이 산산조각이 났다. 우리가 비경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차가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 조심해. 첫 번째 보스가 곧 나타날 거야. 내 말이 끝나자마자 땅의 거대한 균열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한 마리의 색깔 갑옷을 입은 괴물이 레벨 13위 백색 연기. 상대가 등장하는 순간 나는 주저없이 역전의 힘을 발동했다. 즉시 반전 기술인 타락의 지옥을 사용했다. 순식간에 무시무시한 번개가 내 백색 연기를 감싸 안았다. 다음 순간 백색 연기의 모습이 먼지 속에서 급속히 튀어나왔다. 자치가 즉시 기술 흐름의 불꽃배기를 발동했다. 그리고 수무무도 만만치 않게 조종하고 있었다. 생체의 눈물이 뒤따라갔다. 비록 백색 연기의 힘이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본래 내가 강하게 반격해 반이 체력을 잃었다. 게다가 지금 수무무의 피해량도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자신의 체력이 점점 바닥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백색 연기병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전용 스킬 성스러운 빛을 발동했다. 즉시 백색 연기병의 상처가 순식간에 회복되었다. 게다가 자신의 능력치도 크게 상승했다. 곧이어 수호 스킬이 발동되면서 그의 이중 저항이 무려 40%나 치솟았다. 두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체력이 4분의 1이 되면 무적 상태에 들어간다. 이 보스는 정말 좀 까다롭네. 이건 아마 자색 연기병이 언데드가 되기 전 전용 스킬일 거야. 내가 유인할게.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어그로 끌지 않도록 조심해. 말을 마치고 나는 몸을 날려 큰 나무 앞에 섰다. 이 위치는 숨기엔 좋지 않지만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고 거리도 딱 적당하다. 상대가 전문 기사가 맞다면 이 순간 반드시 원거리 공격을 선택할 것이다. 예를 들면 투창. 백색 연기병은 첫 순간에 무모하게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자신에게 물리 피해 300점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을 걸었다. 그 다음에야 기사의 전용 스킬인 빛의 투창을 발동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창끝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폭발하며 일어난 연기가 거친 후에 나는 천천히 안에서 나왔다. 역전의 힘이 발동했다. 생명력이 1500 증가했다. 모든 속성이 대폭 상승했다. 자색 영혼 기사는 지금 분명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나는 이 순간의 기회를 잡았다. 신속하게 기술인 약탈수를 시전했다. 지금 원거리 공격이 효과가 없다. 다음에는 아마 돌격형 기술로 바뀔 것 같아. 역시나 자색 연기 기사가 긴 창을 집어들었어. 나에게 돌격을 시작했어. 이 상황을 보고 나는 즉시 반짝임의 돌의 반짝임 기술을 발동했어. 충돌할 순간에 손을 들어 명확한 기술을 반전시켜 유폐수를 시전했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반짝임의 돌의 작용으로 나는 그것의 돌진을 피하고 재빨리 뒤로 숨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색 연기사가 빠르게 돌아서 나에게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비록 내내 내가 완전히 압도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랜 시간 끌어왔으니 백색 연기사의 신성한 빛의 지속 시간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백색 연기사와 수십 초 동안 대치한 후 예상대로였다. 그를 둘러싼 신성한 빛과 쌍방 방어막이 동시에 사라졌다. 자색 기사는 이를 보고 지체하지 않고 몸을 돌려 멀리 도망쳤다. 하지만 그의 퇴로는 이미 토목목과 자지에 의해 미리 막혀 있었다. 땅속에서 자색 사슬들이 하나둘 솟아올랐고 동시에 나는 쌍스킬을 발동했다. 재앙이 임하고 지옥이 무너졌다. 무서운 피빛 번개가 거센 홍수처럼 자색 연기 있는 곳을 향해 내리쳤다. 잠시 후 시스템에서 팝업창이 떴다. 자색 연기를 성공적으로 처치하여 8600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리냐가 9레벨로 상승했다. 자지가 6레벨로 상승했다. 나는 멀리 있는 산꼭대기를 바라보았다. 두 번째 보스는 공략에 따르면 표지판을 따라 저쪽 산으로 가야 해. 잠시 걸어가는데 공략에 언급된 표지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있을 때 세 개의 덩굴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 순식간에 우리 세 명을 한 곳의 심연 위로 끌어올렸어. 우리가 심연 한가운데로 끌려갔어. 덩굴이 순간적으로 힘을 풀어버려 지지점이 사라졌다. 다음 순간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동료들에게 외쳤다. 착지하기 전에 구르라고. 그렇지 않으면 던전에서 부상으로 판정된다. 이렇게 되면 최종 던전 점수에 영향을 준다. 그 후 깊은 협곡 바닥에 가까워질 때 나는 급히 마법 방패를 펼쳤다. 우리의 낙하를 완충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주변 환경을 둘러보았다. 드디어 전설 속 저주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것 같다.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검은 창 하나가 번개처럼 내 위치를 향해 찔러왔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한 인물이 떠올랐다. 바로 거인 낙원의 숲을 지키는 보스.
어둠 저주 기사였다. 상대방의 충격을 생으로 먹어서 지금 나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아프다. 이건 내 예상을 벗어난 일이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직업자에게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다니. 내가 만약 역전의 기회를 갖지 않았다면 아마 벌써 쓰러졌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내 가슴을 관통하는 긴 검, 어둠 저주 기사가 갑자기 세게 끌어당겼다. 지금 그것은 기술 주문 마법을 활성화했다. 전투 상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무기에 마법을 부여한다. 마법이 부여된 무기의 공격은 마법 피해를 입힌다. 이 순간 어둠 저주 기사가 손에 든 장검을 들어올렸다. 즉시 앞으로 날카로운 검기 하나를 그었다. 이것이 바로 월광검 기술이다. 피할 수 없는 지정 추격 스킬. 체력이 가장 많은 탱커를 우회할 수 있다. 정확히 후방에 약한 적을 타격. 그때 그 공격은 내 몸을 피해 곧장 뒤에 있는 자즈와 수무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자즈가 재빠르게 반응해 손에 든 대검을 들었다. 검기와 정면으로 막아냈다. 날카로운 금속 충돌음이 들렸다. 순간적으로 전체 던전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양측의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한 방으로 지즈는 피를 토하게 되었다. 수무무는 이를 보고 진통제를 꺼내 백지에게 주었다. 이 월광 검기는 어둠 저주 기사의 가장 강한 기술이 아니야. 게다가 이건 검기가 상쇄된 후의 피해일 뿐이다. 지금 나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 순간적으로 스킬 타락천지옥을 발동했다. 스킬이 발동되자 무시무시한 붉은 번개가 분노한 용처럼 어둠의 저주 기사를 향해 내리쳤다. 곧이어 재앙 강림을 시전했고 그 뒤를 이어 붉은 번개의 위력이 다시 한번 강화되었다. 순식간에 어둠이 휩싸여 버렸다. 한번 시작한 이상 멈출 수 없기에 나는 기회를 틈타 모든 스킬을 한꺼번에 어둠의 저주 기사에게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수많은 번개가 어둠의 저주를 받은 존재에게 내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겨우 체력의 3분의 1을 깎아냈다. 수무무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것은 이미 다이아몬드 세트로 강화된 피해다. 그 후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했다. 생체의 눈물 조작, 동시에 독포와 얼음창 두 가지 마법 기술이 동시에 발동되었다. 하지만 결국 입힌 피해는 미미했다. 단지 157의 생명력만 깎였다. 나는 속으로 안 좋다고 생각했다. 곧장 발걸음을 옮겨 어둠의 주문기사를 향해 돌진했다. 나는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 어둠의 주문기사에 이마를 세게 내리쳤다. 어둠의 주문기사는 즉시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했다. 곧이어 몸을 돌려 검을 휘두르며 상승용 3년참을 날렸다. 칼기들이 잇따라 내 몸에 강하게 꽂혔다. 그럼에도 내 생명력은 깎이지 않았고 오히려 1500이 회복되었다. 어둠의 저주기사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내 목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 위치가 바로 내 치명타 지점이다. 그 후 손을 휘둘러 망설임 없이 검기를 내질렀다. 소무무와 자지 모두 이 장면을 보고 멍하니 멈춰섰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한 그림자가 먼지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왔다. 나는 손으로 목을 만졌다. 주술 선생님, 당신의 실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보니 내가 온전히 집중해야겠어요. 어둠의 저주 기사가 발걸음을 멈췄다. 증오의 감정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 그 후 나는 어둠 속에서 숲을 질주하며 끌어당겼다. 한편으로는 수무무 일행에게 원래 계획대로 행동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저주 선생님의 분노를 끌어야 한다. 아무리 강해도 천천히 지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결국 건군역전이라는 이 천부는 스킬에 의존하는 보스를 상대로 천적으로 작용한다. 이 전투는 매우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지금 어둠 저주 기사의 체력이 드디어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어둠 저주 기사가 갑자기 돌아서서 원한을 자신에게 돌렸다. 그 저주가 휙하고 빠르게 옆에 있는 큰 나무 뒤로 숨었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다시 한번 재앙의 강림을 발동했다. 순간 어둠 저주 기사 혈량이 한꺼번에 위험한 상태로 들어갔다.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저주 선생님, 당신의 상대는 저입니다. 동시에 내 손에서 빠르게 필살기 타락천지옥을 펼쳤다. 우르릉하는 거대한 폭음이 들렸고 어둠 저주기사의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다. 그는 이내 푹 쓰러져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스템은 보상창을 띄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온몸을 감싸던 음산한 보라색 연기가 이 순간 갑자기 맑고 투명해졌다. 나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본다. 하지만 내가 자세히 생각하기도 전에 시스템 알림음이 갑자기 울렸다. 어둠 저주기사를 성공적으로 처치하고 항복을 받았다. 어둠 저주기사는 거인 멸망의 숲 던전에서 영구히 사라졌다. 거인 멸망의 숲 재앙 등급이 군마 등급으로 하락했다. 그리고 내 영향으로 인해 거인 멸망의 숲 군마 등급이 어려움 등급으로 하락했다. 거인 몰락의 숲 최종 임무 완료. 무사히 비경 보스 어둠 저주기수 격파. 유일 보상 어둠 저주기수의 소환 획득. 15레벨 황금 어둠 저주기수를 소환해 함께 싸울 수 있음. 20레벨 이하에서 1시간 동안 사용 가능. 지희 눈빛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나는 어둠 저주 기술을 완전히 처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단지 나만의 결과가 아니야. 이건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노력한 결과야. 그리고 너의 행운 버프 덕분이기도 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풍성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을 거야. 바로 그때
수무무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어. 왜냐하면 시스템이 계속 보상 팝업을 띄우고 있었거든. 내가 이미 재난급 던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잊혀진 둥지의 요구, 둥지를 지키는 원죄 관찰자, 내게 큰 문을 열어줄 것이다.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다가오는 던전 열쇠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도 저주 선생님을 처치하는 목적을 거의 잊을 뻔했다. 그것은 바로 잊혀진 둥지를 얻기 위해서였다. 던전 입장 자격증, 바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던전 열쇠다. 숨겨진 임무를 완료하는 것이 사본의 구조를 바꿀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천재급 거인이 멸망한 숲 사본이 영구적으로 닫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직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수련을 놓칠 수도 있다. 그 후 우리는 안내에 따라 마지막 보스의 리젠 지점으로 갔다. 거인이 멸망한 숲 사본은 매우 흥미롭게 설정되어 있다. 두 번째 보스는 바로 어둠 저주기사다. 전체 던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스 종말의 거인, 겉보기에는 고질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멍청한 대형입니다. 기술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격 기술들입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우리는 던전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거인을, 백지의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가득했다. 공략에 따르면 그의 왼발에 붙어서 손톱을 다듬어야 한다. 나는 그녀에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했다. 이 녀석은 공격 속도가 느리고 앞뒤로 흔들림이 뚜렷하다. 그의 왼발에 꼭 붙어있으면 는 평타로 밟으려 할 뿐이다. 바로 그때 백지가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팔을 들어 그것을 막았어요. 이것은 정말로 공략에 자주 쓰이는 몬스터 끌기 방법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쓸 거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말하면서 바로 방금 얻은 어둠의 저주 기사를 소환했어요. 즉시 검은 기운이 나타났어요. 저주 선생님도 천천히 떠올라서 내 명령에 따라 어둠 저주 기사가 순식간에 검을 뽑아 돌진했다. 던전의 최종 보스에게 돌진했다. 그가 손에 쥔 긴 검이 흔들리더니 스킬 달빛 찌르기를 발동했다. 달빛처럼 빛나는 검의 광선이 직진하여 종말의 거인에게 다가갔다. 자신의 두남 때문에 종말의 거인은 전혀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빠른 공격, 검의 광선을 막아내는 동시에 종말의 거인이 재빨리 방향을 틀었다. 스킬 거인의 세차 공격을 시작했다. 어둠의 저주기사가 위로 뛰어올라 빠르게 철수했다. 동시에 어둠의 저주기사는 신속하게 반격을 선택했다. 승용참, 달빛 검기, 월광 돌진 3연속 기술이 동시에 발동되었다. 순식간에 수많은 검광이 종말 거인을 덮쳤다. 이때 종말 거인의 체력은 순식간에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계속 현장 밖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선택했다. 무무, 너는 바로 필살기 써. 그리고 백지, 너는 강화 스킬 걸어. 여러 공격이 연이어 이어졌다. 종말 거인의 체력이 거의 바닥났다. 그에게 회복 기술을 쓸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는 바로 스킬을 발동시켜 지옥으로 떨어졌다. 피의 천둥이 하늘에서 떨어져 종말 거인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우르릉하는 굉음과 함께 종말 거인은 이 천둥의 빛 속에서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시스템이 나에게 비밀 던전 보스 종말 거인을 성공적으로 처치했다고 알렸다. 미미아 레벨이 10레벨로 상승했다. 소목목이 8레벨로 상승했다. 내가 이미 10레벨에 도달한 것을 보았다. 하지만 레벨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도전자들이 모든 숨겨진 조건 던전을 완료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평가가 SSS 등급으로 상승하며 추가로 경험치를 2배 획득했다. 모든 도전자들의 레벨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 거인의 몰락의 숲에서 보상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능력인 행운의 여신의 영향을 받아 통과 보상의 품질이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의 플래티넘 상자를 받습니다. 이를 본 수무무는 흥분하여 옆에 있는 자지에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정말로 행운의 신이 강림한 것 같아요. 그 후 나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보상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급 보물 상자 열림, 다이아몬드급 스킬, 푸른 바다의 조류 획득, 플래티넘급 장비, 거인의 별 획득, 각자 자유 속성 포인트 15점 획득, 그리고 번개종이 한 장 획득, 플래티넘급 보물 상자 열림, 각자 자유 속성 포인트 15점 획득, 플래티넘급 장비, 자색 영혼의 갑옷 획득, 그리고 아이템 파편 석회 3개 획득, 거인의 별, 휴대용 장비 착용 시 모든 능력치 15 증가, 그리고 능동 스킬 거인의 힘 획득, 발동 시 5초간 버티기 상태 유지, 파편 석회, 무기의 방패 파괴 효과 추가, 무기 물리 공격력 소폭 상승, 번개 종이, 무기의 추가 번개 속성 마법 피해 부여, 백색 연기 흉갑, 기사 직업 전용 갑옷, 힘과 체력을 증가시키지만 착용자의 민첩성을 감소시킴, 세트 효과 활성화 시 추가 효과 획득, 백색 연기의 창, 기사 직업 전용 창 무기, 힘을 증가시키고 빛의 투창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빛의 세트 스킬을 2단계 상승시킵니다. 세트를 활성화하면
추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푸른 바다의 조수, 사제 전용 스킬, 범인의 모든 아군의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2개의 강인 상태를 해제합니다. 이 스킬을 보고서야 나는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전된 푸른 바다 조수는 확실히 강할 거야. 딩동 소리, 스킬이 망령 사해로 반전됨. 죽음의 파도가 전장을 휩쓸어 범인의 모든 적에게 500의 생명력 피해를 입히고 무작위로 2개의 디버프를 추가해. 내 역전 건곤 탤런트는 원래 팀 버프 스킬을 내부자 스킬로 바꾸진 않는 것 같아. 이것은 보스의 제어 스킬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백색 연기병의 돌진 스킬처럼 원래는 기절 제어로 내 속도를 낮추지만 반전 후에는 해제로 바뀝니다. 내게 걸린 제어를 해제하고 속도를 올려줍니다. 그렇다면 벽해조생이 피해 스킬로 변환되면 원래 아군의 부정상태 해제는 적군의 부정상태 증가로 바뀝니다. 하지만 랜덤이라면 그 성질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어지러움 치료 감소 같은 디버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해제 스킬을 배우는데 신경 써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컨트롤 위주의 플레이를 연구할 수 있겠죠. 게다가 역전 강군의 설명도 아주 명확히 되어 있어요. 만약 특성이 고급에 도달하면 심지어 스킬의 본질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먼저 한 가지 일을 끝내야 해. 다른 것들은 나중에 나가서 정리하고 배분하자. 주술 선생님이 사라지고 던전 난이도가 낮아진 것에 대해 나는 학원과 상관년에게 반드시 말해야 해. 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화면이 전환되어 다음날 교장실로 넘어간다. 이때 교장은 매우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내가 거인 멸망의 숲을 최종 보스 암 선생님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후 연맹의 반복 확인을 거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던전에서 SSS 등급 클리어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거인 멸망의 숲 난이도가 바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상관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망각의 둥지에 들어간 인간 직업자는 총 73명입니다. 그중 24명이 던전에서 희생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이 던전을 완전히 클리어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진행자조차도 절반의 거리조차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실력을 갖추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두 번째 입장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자신의 레벨이 던전 제한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은 하나의 논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극한의 15레벨에 묶어두고 잊혀진 둥지 던전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좋은 인재는 연합이 반드시 전력을 다해 도와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장 선생님은 감사의 말을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표창대회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그는 이전 회의에서 거인 멸망의 숲 던전을 일시적으로 봉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곳에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던전의 지옥 난이도는 이미 학원에서 몇 기수의 학생들을 퇴학시켰다. 바로 그때 수무무의 모습이 갑자기 회의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교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준비를 했다. 우리가 복사를 떠난 후 첫 번째 시간에 연합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렸다. 취세점검 1시간 후 직업자 포럼에서 최고 몇위 시후 직업자 포럼에서 최신 소식은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악의적으로 파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능력치 분배는 일단 제쳐두고 2115. 어떤 신이냐고? 내 분배 방식에 대해 많은 사람이 장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비한 대능력, 횡공산의 대교, 모두 장성이라며 여기서의 과장된 소문들은 풍기를 해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 직업 특기가 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마와 계약을 맺어야만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나는 천천히 밖에서 들어왔다. 나는 자발적으로 마기 검사를 신청했다. 이렇게 해야만 내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긴장한 많은 기자들이 마기 검사 기지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지시에 따라 천천히 승인 법진으로 걸어갔다. 딩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나타났다. 마기 정도를 측정하는 팝업창 시작. 측정 진행률이 100%에 도달했을 때 시스템은 예상대로 팝업을 띄웠다. 마기 감염 수치가 0이라는 알림창. 사람들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모두 놀라워했다.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할 줄은 몰랐어. 조금의 마기도 전혀 없다는 게. 그렇다면 지금 내 이 무서운 실력은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나는 즉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속성 포인트와 레벨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담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돌아서자마자 황소풍이라는 녀석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온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나에게 한마디를 상기시키고 싶어한다. 그는 내가 악마의 힘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우연히 그를 이긴 후에 그 자칭 심연의 마왕에게 찾아온 벌레에게 당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 황소풍이라는 녀석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다. 아직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털어놓다니. 황소풍은 이에 대해 헐헐 웃었다. 그저 인간 세계에 나타나지 못하는 길거리 쥐들일 뿐이다. 그 황소풍이 이런 쥐들에게 머리를 숙일 리가 없다. 내 마음속에도 대략 어떤 생각이 생겼다. 이 녀석은 성격도 있고 품격도 있지만 확실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사실 악마의 유혹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렵고 귀중하다는 점이다. 생각해보니 나는 돌아서 떠났다. 그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나는 이른바 악마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재능은 그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였다. 손해 야신 후원회로부터 온 정보를 받았어. 그 안에는 그들이 이미 잡았다고 해. 나에 대해 루머를 퍼뜨린 첫 번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몰래 내 공략법을 불법으로 팔고 있다고 해. 나는 그를 즉시 차단하라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장비와 공략법도 그에게 유통하지 않을 거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